2부에서는 고민도 풀고 물건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022077-6357번으로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고요. 고민 남겨주시면 우리 유 반장께서 직접 또 해결을 명쾌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벌써 첫 번째 고민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고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944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한 가구 2주택자입니다. 둘 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도 6억 원 이하인데요.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 거주 중이라 곧 실거주로 한 집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준공공임대를 등록하면 혜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예, 1가구 2주택자이신 분들 이 질문에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준공공임대주택이 세테크의 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자, 혜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너무 혜택만 쫓아가다 보면 또 그에서 또 그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라, 이런 측면에서. 자, 이분에게 그냥 딱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 집,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한 집은 지금 실거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거주로 들어갈 집은 준공공임대로 신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 지금은 단기임대 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혜택이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 준공공임대인 8년을 해야 되는데, 8년 안에 내가 만약에 그 또 다른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그냥 양도를 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관계 없거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또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택임대 사업을 하다가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분에게 양도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결국 내가 들어가서 살면 이건 주택임대 사업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9.13 대책에서 지금까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들을 가지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려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가서 나 3,000만 원으로 올란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입법의 무지는, 그죠, 이 법에 대한 무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분은 그냥 한 주택, 내가 들어가 살지 않은 한 주택에 대해서만 8년간 준공공임대로 신청을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죠. 뭐 재산세 100% 감면이라든지 양도세 또 뭐 100% 또 뭐 많은 뭐 혜택들이 있으니까 꼭 하시고, 내가 들어갈 집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장단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등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 고민도 함께 만나볼게요. 8013님, 개발이 진행 중인 지방 대도시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아직 소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 유 대표님은 항상 서울 중심권 정보만 분석해 주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머니투데이가 서울에 있어서 유 대표님이 서울 태생이라서 뭐 그런 이유는 아닐 거고요.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열혈 시청자라고 보고 제가 자, 일단 우리가 왜 서울 중심권인지는 제가 또 세미나 오면 더 많은 부분들을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그냥 숫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 이제 하나인 군포 이제 3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묘향 롯데라는 그 아파트가 이제 그 93년에 입주를 했는데, 이제 우리 98년 가격, 한 20년 전 가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때 그 30평대가 한 1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10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배 정도가 분명히 올랐죠. 한 1억 5천에서 4억 한 3천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2018년 현재 보면 약 한 4억 8천 정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98년에 똑같은 아파트였던 음마 아파트가 지금 이 아파트하고 똑같은 1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에 음마 아파트는 약 한 8억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음마 아파트, 네, 뭐 아시겠지만 약 한 18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잠실주공 5단지, 송파 같은 경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오히려 이 3본에 있는 롯데 묘향보다 가격이 쌌었어요. 얼마였냐? 1억 3,500이었거든요. 무려 1,500만 원. 이 당시엔 좀 큰 가격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잠실 주공 5단지는 2008년에 거의 9억까지 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얼마죠? 네, 거의 뭐 19억에서 20억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임계치를 이야기합니다. 임계치. 결국 수도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5억을 좀 넘어가기가 어려운 이런 임계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서울 중심권은 임계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임계치를 뚫고 늘 계속 형성해 가기 때문에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사실 2008년에 분양할 때 미분양 났었거든요. 40%가 이거 너무 비싸 그러면서 거의 40%가 포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분양가가 33평이 10억에서 11억 정도 했거든요. 아니 무슨 33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40%가 포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죠. 이것이 한 18억 뭐 거의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결국 서울 제가 중심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탄력 덕분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권에 이렇게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대표님께서 세미나에서 그 비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서울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죠. 자, 그렇지만 어디 뭐 막상 와서 투자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 무료 세미나를 제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 초역세권.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렇죠. 서울 중심 안에 있는 역세권 안에서 도보 5분 거리, 도보 10분 이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 2인 가구도 젊은 층들은 가면 갈수록 초역세권, 역세권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역에서 도보 20분, 30분 이내에 있는 원룸 쪽 이런 곳들이 앞으로 더 공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더 역세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짜드리겠습니다. 서울 초역세권 소액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에 있는 역세권 안에서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방출을 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직접 제가 뭐 2시간 가까이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3대도심, 7대 광역, 12지역 중심, 한강 가까운 쪽, 뭐 강남 4구도 말할 거 없고 뭐 마용성광 또 아래쪽들 다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 안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지방분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두 세미나 모두 직접 강의를 하고요. 꼭 또 예약 전화를 남겨주셔야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참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초역세권, 서울 중심권 안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럼 물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기다리고 있네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가는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21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층 건물 내 5층에 분리형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투자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역 분석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도심들은요, 더 고밀도 개발이 되면서 더 많은 발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대도심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종로 광화문하고 강남하고
영등포 이렇게 세 개 구를 합쳐서 우리가 서울의 3대도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 2030 서울 플랜에서 그렇게 3대도심으로 키우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3대도심의 위상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영등포의 존재감, 그렇죠. 사실 뭐 2014년에 영등포가 3대도심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다들 뭐 인식을 못했거든요. 이때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한 33평형이 4억 중반대였는데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입주를 했죠. 지금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를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3대도심의 위상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영등포 안에서도 영등포역이라는 바로 그 역세권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 앞에서도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삼각 상업지, 더 컴팩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본 매물이 이 삼각 상업지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신안산선. 우리가 이제 서울의 마지막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죠. 10호선이죠.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 건데 이제 실시협약 체결이 이제 됐으니까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KTX, 10호선까지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도 굉장히 가깝죠. 자, 영등포 뉴타운 정말 짱짱하죠. 신길 뉴타운도 짱짱한데 이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트리플 호재 입지가 되겠습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영등포역은 서울시에서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이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집장촌까지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사이즈는 더 커지겠죠. 이 영등포역 바로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아주 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 안에 그것도 대로변에 본 매물이 있다는 거 집중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여기에서 쭉 나와서 영등포 고가차도 지나서 여의도까지 800m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영등포 고가차도가 좀 걸림돌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없애겠다라는 거거든. 내년까지 없애겠다고 영등포 구청장이 직접 말했으니까 또 없애겠죠.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뉴타운 바로 위에 있죠. 신길 뉴타운 바로 옆에 있죠. 이쪽에 지금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세 개 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인데 지금 이쪽은 준공업 지역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4차 산업 쪽에 IT 쪽에 1, 2인 가구 많은 젊은 일자리들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또 이쪽으로 쭉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그것도 상업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가차도 없어지면 여의도로 가는 교통 혼잡도 덜할 걸로 이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2021년 1월 준공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요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2021년 이제 준공이다 보니까 자, 내가 2021년에 다 완공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내가 그때 가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또 2년, 3년 안에 또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렇다면 방법은 또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계약금 10%만 내놓고 중도금 대출 없이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2년, 3년 안에 시세 차익을 10%만 내놓고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또 혜택이 있습니다. 15층에 130세대 대규모인데 본 매물이 복층형 1.5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방 하나가 따로 있고 복층 침실이 12.64니까 거의 4평 가까운 이러면서 또 분리형 거실하고 주방 욕실이 있는 이런 분리형 1.5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좀 지도를 보면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좀 찍어온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주방이 있고 또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방은 이쪽에 또 따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쪽에 이렇게 복층 침실이 있는데 이 복층 침실이 이렇게 큰 침대가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커다란 응접실이 나오는 정말 큰 방인 복층이어서 이런 복층형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여의도나 이런 쪽에 고수익 직장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4D 입체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소액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소액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복층이 1.5룸이 아니어도 지금 뭐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복층형 원룸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2억 한 2, 3천이 다 넘어가거든요. 지금 본 매물은 복층형 1.5룸이면서도 2억 3천, 그것도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삼각 상업지 대로변에 있거든요. 자, 지금 전세가로 보더라도 한 2억 2천까지 기대가 되니까 1,0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영등포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립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건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